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1년 12월 어느 밤, 압록강을 건너던 12살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가방도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신발 속에 숨긴 작은 은반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200km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25년간 탈북자 수백 명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을 지키며 탈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편지, 때로는 작은 물건 하나.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건을 지킨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2살 소년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 작은 은반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1200km를 걸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듣고 소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입니다. 1999년 함경북도 회령. 정민이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정민이에게는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정민이가 10살 때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죽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속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몰래 팔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 물건을 파는 것이 불법입니다. 걸리면 보위부에 끌려갑니다. 2011년 어느 날, 어머니가 보위부에 걸렸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다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한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민이는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정민이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이리 와봐. 정민이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정민아, 이거 받아. 어머니는 정민이 손에 반지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결혼할 때 준 거야. 우리 둘만의 반지였어. 엄마, 절대 잃어버리지 마. 나중에 내가 커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이 반지 줘. 응, 엄마. 절대 안 잃어버릴게.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정민이는 12살의 고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뒤 정민이와 여동생은 집에 남았습니다. 친척이 없었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여동생도 병에 걸렸습니다. 정민이는 약을 구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여동생도 죽었습니다. 정민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민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부릅니다. 정민이도 꽃제비가 됐습니다. 정민이는 어머니가 준 반지를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했습니다. 목에 걸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민이는 결정했습니다. 작은 천으로 반지를 싸서 신발 깔창 밑에 넣었습니다.
여기면 안전할 거야. 정민이는 회령 기차역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장마당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밤에는 역사 난방실 벽에 기대어 잤습니다. 꽃제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민이는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형이 정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아, 너 뭔가 소중한 거 가지고 있지? 응? 왜? 밤마다 신발 만지잖아. 정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신발이 불편해서. 조심해. 눈에 띄면 뺏기기 쉬워. 응, 고마워 형. 정민이는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만 신발을 벗어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잘 지키고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거리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어디서 먹을 걸 구하는지, 어디서 자는지,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2011년 12월 어느 날 보위부 단속이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꽃제비 아이들을 잡아가려는 겁니다.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정민이도 뛰었습니다. 보위부원이 뒤쫓아왔습니다. 거기서 정민이는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1시간을 뛰어서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는 다른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형 하나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조심해. 보위부가 너 찾고 있대. 나를요? 응. 이름 적혀 있다더라. 소년 인원 통제 대상이라고. 정민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년 인원 통제 대상. 그건 청소년 복지소로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민이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잡힌다. 떠나야 한다. 어디로 갈까요? 중국입니다. 다음 날 밤 정민이는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국경 근처에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들을 중국으로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이는 브로커에게 갔습니다. 저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돈 있어? 없어요. 중국 가서 일하면 안 돼요? 브로커가 정민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중국 가서 3년 동안 농장에서 일해야 돼. 네, 알겠어요. 그날 밤 11시 정민이는 브로커와 함께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건너. 소리 내면 안 돼.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 위를 걸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정민이는 신발 속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반지 잘 지킬게. 10m, 20m, 50m.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거기서 추격조였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빨리. 두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정민이는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민이가 밟은 얼음이 깨졌습니다. 철벅. 정민이는 물에 빠졌습니다. 영하 20도 물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얼음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정민이는 그 순간 신발을 만져봤습니다. 반지는? 신발 속에서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있다, 아직 있어. 브로커는 이미 저 앞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도 뛰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m, 150m.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정민이는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브로커가 정민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정민이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신발 속에서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반지. 찍혔어. 여러분,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12살 아이가 영하 20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신발 속 반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정민이 응원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브로커는 정민이를 어느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농장으로 보낼 준비하는 중이야. 정민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브로커는 정민이를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나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정민이는 창고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어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은반지가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어. 한 여자가 정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 몇 살이야? 12살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가 농장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장 아니야. 여기는 인신매매단이야. 네? 저 브로커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야. 정민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 온대. 우리 보고 돈 얼마 줄지 정하는 거래. 정민이는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팔리면 반지를 빼앗길 수도 있어. 그날 밤, 정민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브로커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얘들아, 나와봐. 4명이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4명을 훑어봤습니다. 이 여자는 농촌으로 보내. 저 남자는 식당으로. 이 남자는. 남자가 정민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애는 농장으로 보낼까? 잠깐 몸 수색부터 해. 귀중품 있으면 다 뺏어. 브로커가 정민이를 붙잡았습니다. 애야, 옷 벗어. 검사해야 돼. 정민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발에 반지가. 브로커가 정민이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허리, 목. 신발도 벗어. 정민이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안 돼. 반지를 빼앗길 순 없어. 정민이는 브로커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신발 신은 채로 뛰었습니다. 거기서 정민이는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창고 옆 창문이 보였습니다. 정민이는 창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몸을 날려 창문을 깼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정민이는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어깨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뒤에서 브로커들이 소리쳤습니다. 잡아. 저 새끼 잡아.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는 숲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숲을 비췄습니다. 정민이는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1시간을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민이는 멈춰 섰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뒤에서 브로커들이 쫓아왔습니다. 저기다. 저기. 정민이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민이는 신발을 꽉 신었습니다. 반지. 엄마 반지. 정민이는 뛰어내렸습니다. 40m 아래로. 공중에서 몸이 돌았습니다. 쿵. 정민이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민이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왼쪽 발목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골절된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을 꺼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 무사해. 정민이는 울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래 떨어졌다. 내려가 봐. 아니야, 너무 높아. 죽었을 거야. 그럼 포기하자. 브로커들이 돌아갔습니다. 정민이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뒤에야 움직였습니다. 정민이는 나뭇가지를 주워 발목에 부목을 댔습니다. 옷을 찢어 동여맸습니다. 반지는 다시 신발 깔창 밑에 넣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해. 이제 조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숲속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민이는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개울물을 마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정민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신발을 벗어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잘 지키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정민이는 열이 났습니다. 발목 상처가 곪은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나무 밑에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정민이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반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정민이는 반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환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민아, 엄마, 반지 잘 지켰니? 응, 여기 있어. 잘했다. 계속 지켜. 그리고 살아. 포기하지 마. 정민이는 눈을 떴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지를 신발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으라고 했어. 며칠을 더 걸었습니다. 17일째 되던 날, 정민이는 어느 집 뒤편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정민이를 흔들었습니다. 애야, 깨어나. 정민이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중국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구나. 할아버지는 정민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줬습니다. 죽을 줬습니다. 정민이는 죽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애야, 발목 다쳤구나. 약 발라줄게. 할아버지가 정민이 신발을 벗기려 했습니다. 정민이는 깜짝 놀라 신발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거기 뭐 있지? 소중한 거? 괜찮아. 안 뺏을 거야. 너 같은 애들. 다들 뭔가 숨기고 오더라.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반지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중한 거구나. 잘 지켜라. 할아버지는 정민이 발목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정민이는 사흘 동안 그 집에서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가 정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이제 어디 갈 거니? 한국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쪽으로 가. 라오스 쪽으로. 거기서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 있다. 라오스가 어디예요? 여기서 남쪽으로 1000km쯤. 정민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2월. 정민이는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가방에는 옷 한 벌과 물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매일 밤 걸었습니다. 신발 속 반지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까지 갈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중국 중부까지 왔습니다. 어느 마을 근처에서 조선족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진호. 25살이었습니다. 진호도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가? 라오스요. 한국 가려고요. 나도 그쪽 가. 같이 갈래? 네.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길도 잘 알았습니다. 정민이는 진호 덕분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이와 진호는 중국 남부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2사람은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도둑이다. 잡아. 2사람은 뛰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정민이와 진호는 논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정민이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안 돼. 정민이는 멈춰 섰습니다. 신발을 주우려 했습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신발은 됐어. 빨리 뛰어. 안 돼. 이 신발. 진호가 달려와 신발을 주었습니다. 이거야? 빨리 신어. 정민이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2사람은 다시 뛰었습니다. 1시간을 뛰어서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2사람은 숲속에 쓰러졌습니다. 진호가 물었습니다. 정민아, 신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민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 사실은요. 정민이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반지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거. 진호는 반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네,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내가 더 조심할게. 보름 뒤 2사람은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밀림은 어두웠습니다.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벌레가 많았습니다. 모기가 수없이 날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땅이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2사람은 진흙 속을 걸었습니다. 정민이는 신발이 진흙에 빠질까봐 조심했습니다. 반지 잃으면 안 돼. 그날 밤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라오스야. 2사람은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급류가 몰려왔습니다. 정민이는 물에 휩쓸렸습니다. 으악! 진호가 정민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정민이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반지, 반지. 그것이 정민이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민이는 눈을 떴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옆에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아, 깨어났어? 형, 여기가 강 건넜어. 라오스야. 정민이는 급히 신발을 만졌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신발 안 벗겨졌어. 네가 꽉 신고 있었거든. 정민이는 신발을 벗어 확인했습니다. 천을 꺼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무사했습니다. 정민이는 울었습니다. 형, 반지 무사해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한국까지 가자. 보름 뒤 2사람은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여기서 태국 경찰한테 잡혀야 해. 형은요? 나는 여기서 일할 거야. 너는 한국 가. 정민이는 진호를 껴안았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반지도 못 지켰을 거예요. 잘 가. 그 반지 꼭 지켜. 한국 가면 제대로 된 곳에 보관해. 정민이는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보호소로 갔습니까? 2주 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정민이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민이요. 북한 어디서 왔어요? 회령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걸어왔어요. 6개월 걸렸어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6개월을 걸어왔다고요? 네. 왜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정민이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을 꺼냈습니다.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직원이 반지를 받습니다. 이게 어머니 유품이에요? 네. 어머니가 아버지 결혼 반지라고 하셨어요. 절대 잃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6개월 동안 신발 속에 넣고 왔어요.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직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아,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 보내줄게. 한 달 뒤, 2012년 8월 10일, 정민이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정민이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요. 반지 지켰어요.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2022년 여름, 저는 정민이를 만났습니다. 서울 어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민이는 23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민 씨, 반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 매일 가지고 다녀요. 왜요? 이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저는 반지를 봤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닦아서 깨끗했습니다. 정민 씨, 지금 행복해요? 정민이가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이 반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제 아내한테 줄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이 반지 주라고. 그럼 어머니 유언을 지키는 거네요. 네. 저는 어머니 약속을 지킬 거예요. 저는 한참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그때 브로커한테 빼앗길 뻔했을 때 절벽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무섭지 않았어요?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반지를 빼앗기는 게 더 무서웠어요. 왜요? 반지가 없으면 어머니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민이는 12살에 어머니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0km를 걸었습니다. 신발 속에 반지를 숨긴 채로 6개월 동안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져도 절벽에서 떨어져도 급류에 휩쓸려도 반지는 항상 정민이 신발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천 명의 정민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정민이 응원합니다. 남겨주십시오. 1200km를 걸으며 그가 지킨 건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